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자,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동일한 혜택과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지요. 지역민들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 필수 의료 부족은요, 우리가 다 함께 생각해보고 또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날에서는요, 지방 필수 의료를 살릴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경북의사회 장유석 의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상북도의회 조용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날카로움을 더해줍니다. 천용길 기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오늘의 주제 영상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진료를 담당하겠다는 의사가 줄면서 소아진료가 그야말로 붕괴 위기에 놓였습니다. 내년에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한 전공의는 전국에서 고작 33명뿐이었습니다. 응급 환자가 병상이 없어서 이곳 저곳을 떠돌다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필수 의료 붕괴라는 단어는 어느덧 낯설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의료 공백을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도 실감을 했기 때문에 필수 의료 부족하면은 걱정부터 앞서는 지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먼저 이 필수 의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필수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적기에 제공하지 않으면 생명 보존이 안 되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큰 그러한 의료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수 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와 스텝 확보가 힘들어서 진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필수 의료 위기는 도시, 농촌, 수도권, 지방, 전 지역에서 불거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필수 의료라고 말을 하지만 조금만 바꿔보면 의료는 당연히 필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던 균등하게 이런 의료 복지들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올해 초였죠. 대구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4층 건물에서 추락해서 중상을 입은 10대 학생이요.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다가 구급차에서 숨지는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5km 인근에 병원 응급실이 7곳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의나 병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대구는 그래도 광역시라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경북의 상황은 더 안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영규 기자 어떤가요? 네, 앞서 우리 의장님께서 필수 의료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경북 지역이 수도권에 비해서 의사 숫자가 적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활동하는 의사 수가 전국 평균은 2명입니다. 그런데 이 경북은 1.4명으로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여기다가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을 측정하는데요. 이 중증 외상이나 이 심혈관계 질환이나 갑작스럽게 빠른 시간 내에 진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이 비율이 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이 10만 명 중에 46.98명으로 전국에서 14위거든요. 뒤에서 놀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 소아청소년과 아이들의 병원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경상북도 22개 시군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없는 곳이 6곳이나 되고요. 이 야간에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운영하고 있는 평일에는 저녁 11시에서 12시까지, 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이 달빛 어린이 병원이 전국에 44곳이 지정돼 있는데 경북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아이들 문제죠.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영진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경상북도 어린이 의료정책연구회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또 경북 중소도시 어린이 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연구의 취지는 어떤 것인 거고요? 또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여서 시작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경북 혁신도시가 있는 김천입니다. 12개의 공공기관이 내려와 있는데요. 김천에 살고 있는 공공기관의 젊은 직원들한테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다들 이구동성으로 소아청소년과 부족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김천뿐만 아니라 경북의 대다수의 중소도시에서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였습니다. 지방도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청년 인구, 특히 신혼부부의 유입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게 이들을 위한 어린이 의료 정책, 지방 정책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문제인식을 시작으로 저는 경상북도의 어린이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지난 6월 1일 토론회를 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보고 있습니다. 이 경북의 어린이 의료 시스템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다가가시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조금 시급하다라고 느끼시나요? 경북은 현재 영아 사망률이 전국 1위이고요. 소아청소년과 의료 타 지역 유출률 또한 44.2%로 전국 1위인 게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야간과 휴일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경북 22개 시군 중에서 포항, 경주, 구미 단 3곳에 불과합니다.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24시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를 시행 또는 준비를 하고 있지만 많은 예산과 인력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청소년과 야간 및 휴일 진료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요즘 많은 국민들이 진심을 담아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특히 어린아이를 둔 또 키워본 분들은 이 밤중에 아이가 아파서 발을 좀 동동 굴러봤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도 같은데 한참 지금 크고 있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최윤길 기자 역시 이런 경우들이 좀 있을 것도 같아요. 네, 저도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나는데 이 달빛 어린이병원을 검색부터 했거든요. 검색을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집에서 해열제를 먹였는데 시간이 더 지나도 안 되니까 결국 응급실에 들쳐업고 찾아가게 됐는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지 않는 상황이라서 일단 내일 아침에 전문의가 올 때까지 여기서 지켜보자. 그동안 그 시간 동안 계속 이 발을 동동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 많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 겪으신 일일 테고 최근 5년 동안 이 폐업한 소아청소년과가 6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배출되는 숫자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 전국에 1년차에서 4년차까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2018년에는 850명이었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304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5년 사이에 500여 명의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줄어든 셈인데요. 이것도 연차별로 살펴보면 4년차가 137명으로 가장 많고 1년차에서 3년차까지가 53명, 50명, 64명 점점 줄고 있다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또 한 가지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이 더 열악하다라고 하는 게 전문의 과정을 밟는 수련병원이죠. 이 대구 경북의 수련병원 가운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단 한 명도 올해는 지원자가 없어서 선발하지 못했고요. 서울 이외에 1년차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있는 지역은 경기도와 광주, 울산, 충북, 전북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해도 그랬고 내년도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결국에는 이런 심각성이 누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의장님. 이런 필수 의료과도 마찬가지고 또 소아청소년과도 마찬가지고 왜 자꾸 유입은 안 되고 유출만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의료학술 포털에서 의사회원에 대한 설문이 2022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 응답자의 31%가 노력 대비 낮은 대가 등 경제적 이유로 기피를 하고 또 29%는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그리고 15%는 과중한 업무 부담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증 응급분만 등은 환자나 의사에게 고난이도, 고위험도 그리고 심리적으로
고부담의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직무에 대한 보상이 국민 소득의 성장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저수가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의사에게는 힘든 일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오히려 괴리감과 좌절감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적고 덜 위험하고 또 소송 부담이 덜한 쪽으로 이동함으로써 필수 의료를 기피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서 필수 인력을 좀 확충해 보자라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선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2019년도에는 80%, 2023년 올해는 16.6%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1차 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그 소아청소년과 상근 전문의 그 3,338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소아청소년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진료 과목을 다른 과목으로 해서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율이 20%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필수 의료 진료를 멀리하는 근본 원인은 제가 조금 전에 앞서 언급했던 요인들, 즉 과도한 업무에 대한 낮은 보상 그리고 빈번한 형사처벌 등을 먼저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의대 정원을 통하여 필수 의료 인력의 그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 2020년도 사이에 활동의사 연평균 증가율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2.84%로서 OECD 평균 2.19%를 상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를 그대로 하여도 2047년도부터는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가 5.87명이 되어서 OECD 평균 5.82명을 상회하게 됩니다. 의장님 이야기에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반론만 좀 보태면 네. 난점이 하나 있습니다. 2045년쯤 되면 우리 의사 수는 충분할 거다라고 하는 수치 속에는 우리의 지금 출생률이 지금처럼 계속 감소할 거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다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병원 찾기가 힘들어서 아이 낳기 좀 두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 수가 소아청소년과 줄어들고 또 아이를 안 낳게 되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기 위해서는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또 맞는 의사 수 확보도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가 이 정부에서 최근 의사 수를 의대 정원을 좀 늘리자고 하는 이면에는 2000년대 초반이었죠. 의약분업 때 의대 정원을 줄였던 부분. 요 인원만큼 정도는 일단 다시 원상회복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취지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같이 좀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특히 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사실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중요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 포항의 경우에도 연구 중심 의대에 대한 수요가 있고요. 더불어서 안동도 역시 공공의대의 수요가 있고 결국에는 지역의 의사가 모자른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반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정말 확대를 한다고 해서 뭔가 우리가 질적으로 나아지는 게 없을까에 대한 고민. 방금 우리 천일규 기자가 이야기했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떤 반론을 하시고 싶으세요? 예, 그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의대 정원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 수를 증가시키면은 좀 더 나은 그 필수 의료 진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경북 지역의 중소산업공단에 일손이 모자란다고 해서 그 대학생을 많이 배출을 한다고 해서 요즘 워라밸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대부분 몰려갑니다. 수도권에서 그만큼 문화적 혜택도 크고 수도권에서 교육 환경도 좋고 하다가 보니까 지역에 내려오는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즉 지역의 중소기업 공단에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과대학생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그 필수 의료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의대가 생기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입학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입학을 하더라도 네. 결국은 의학 전문 대학원이 실패하는 게 그겁니다. 전부 고향 앞으로 가. 제주도나 경상북도나 이렇게 들어왔는 학생들이 출신지를 딱 보면은 대부분 수도권 출신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수련 받을 때부터 수도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졸업만 시켰지 아무런 어떤 메리트가 없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사실 요즘 뉴스로도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정부와 의협 간에도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부분은 아마 우리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원 대책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1월 31일이었지요. 중증 응급 분만 소아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영규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뭐 10가지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좀 핵심적인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개편과 확충을 하겠다라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5곳 추가 지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해서 이 상급 종합병원에 대한 지정과 평가 기준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이 지원금도 투입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응급의료나 소아청소년과 진료와 관한 부분을 좀 평가 수치를 높여서 잡겠다라고 하는 계획인데 또 중증 응급부터 1차 진료까지 소아 진료 기반을 확충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2월 달에 따로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으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또 눈여겨볼 만한 게 우리가 달빛 어린이 병원 이야기했는데 이걸 2027년까지 100개소까지 늘려나가겠다. 또 이 건강보험 수가 체계도 좀 현실화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앞서 잠깐 언급됐었던 의대 정원을 좀 늘리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의사협회와 지금 보건복지부가 어쨌든 테이블에는 앉아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 대책을 놓고 여러 의견이 있는 가운데 제가 봤을 때는 한 2가지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달빛 어린이 병원도 늘리고 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도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이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의원님 계시지만 김천에 2014년부터 달빛 어린이 병원이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운영이 중단되게 됐습니다. 여기에 얻는 메리트가 크지 않다 보니까 새롭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저도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손드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100개소까지 늘리려고 하면 여기에도 충분한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역시나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가 좀 구체적으로 빠져 있다 보니까 정부가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지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가 남아 있습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이 현재 40여 개, 네. 100개로 늘리겠다. 그러면 그 100개를 책임질 의사들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정유석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보건복지부의 대책에 대해서. 필수 의료 대책은 사실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 현장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효과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좀 아쉬운 것은 그 방금 앞에서 천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는 그 인력 확보 좀 구체적으로 좀 아주 상세하게 좀 하는 게 좋겠고 또 재정 지원 실제로 재정 지원이 그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재정 지원 이외에 특별 재정, 예를 들어서 담배 기금이라든지 그런 특별 재정을 동원해서 어떤 그 이러한 대책을 구축을 하는지 좀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하지 않았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보면은 수도권 환자 쏠림이 현재는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의료와 지방 의료가 갈수록 자꾸 격차가 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대책이 정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도 함께 그 대책에 넣어서 이렇게 보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좁혀볼게요.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경북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경북에서도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네. 효과를 얻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지난 5월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협력 강화 추진단이 발족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중심이 되어서 경상북도의 3개 의료원 그리고 또 대구 경북의 5개 대학병원 그리고 또 경상북도 의사회가 함께 하여서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행정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서 양질의 적정 보건 의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병원 즉 경상북도 그 김천, 안동, 포항의 3개 의료원에 의료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도록 지원을 하고 또 의료원의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여서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료 취약 지역에 소아 청소년과 지원을 주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그리고 또 구미 순천향병원, 포항 성모병원 그리고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같은 곳에서는 이러한 영유아 전문의 응급진료센터를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운영도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는 권역 소아 어린이 전문센터가 있기 때문에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함께 지원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이러한 그래도 영유아 전문의 응급진료센터가 운영됨으로 해서 그 센터가 위치해 있는 도시 및 그 인근 도시 지역의 그 어린이들이 상당히 휴일이나 야간 이런 데서 그 의료의 긴박함을 해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의 운영센터가 운영이 된다라는 부분은 좀 고마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실 말씀만 들었을 때는 아직은 조금 우리 경북을 다 채우기에는 부족한 실정이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조영진 의원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중소도시 맞춤 어린이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또 모으고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토론회도 하실 거고 연구 용역도 있으실 거고. 그렇지만 이게 괜찮다라고 생각될 만한 것들 나온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하고 의미 있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부산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호 교수가 제안한 경상북도형 혁신 어린이 진료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잠시 허용하고 있는 환자와 의사 간의 비대면 진료이고요. 코로나19 이전부터 의료법상 합법인 의사와 의사, 의사와 간호사, 즉 의료진 간의 비대면 원격 협의 진료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34조에 의하면 의료인은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을 하여서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 의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4년부터 원격 협진 시범 사업들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많지는 않지만 진행이 되어 오고 있고요. 2020년 7월 원격 협의 진찰료가 정식 수가로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먼저 대면 환경과 거의 같은 환경을 위하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첨단 영상 장비를 구축을 하고요. 소아나 청소년 환자의 기본 바이탈을 간호사가 체크를 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의사와 영상 통화를 통하여 추가적인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에 처방을 내리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는 코로나 시국에 진행을 해왔던 환자와 의사 간 비대면 진료, 단순 전화 통화를 통한 진료보다는 훨씬 정확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립의료원이 있는 김천, 안동, 포항 중에서 한 곳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4명에서 5명을 고용을 하고요. 도립의료원 어린이 케어센터를 설치한 후에 주간, 야간, 휴일 진료를 병행을 하고 원격 협진을 통해서 나머지 2곳에도 야간, 휴일 전문의 진료가 가능하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예 한 명도 없는 도서 지역의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주간 근무 간호사와 어린이 케어센터 전문의가 원격 협진을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시범사업으로 하자는
비대면 원격 협진은요, 1차적인 진료, 즉 단순 감기나 해열제 처방과 같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경증 진료에 대한 진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정된 의사 수로 지리적 한계를 극복을 하고 의료 서비스를 또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반면 많은 우려도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의료진과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반드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늘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하거든요. 도 차원에서 도민들, 또 도의 어린이들을 위한 정말 좀 실효성 있고 적극적인 대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오늘 지역의 필수 의료 부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의장님께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는 것을 정리하자면은 첫째, 지역의 의료기관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끔 꾸준히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우리 지역의 시도민께서는 지역 의료기관을 통한 건강관리와 질병관리를 하시면은 더욱더 우리 지역의 의료기관도 발전이 되고 또 아주 우수한 의료진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을 해놨더니만 대부분 수도권으로 가시고 하면은 이분을 계속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 지역 시도민 시민들께서는 좀 부탁을 드리고 또 지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대중교통 지원을 하듯이 재정 지원을 하듯이 지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수 의료에 대한 재정 지원이 요망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어느 한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 모두가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갈 때에 저희 지역의 필수 의료는 잘 회복이 되고 즉 우리 도민의 행복이 유지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조영진 의원님의 정리의 말씀 들어볼게요. 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소아 청소년과 문제 해결이 필수라는 생각을 하고요. 기존의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혁신적인 방법과 능동적인 생각으로 깊이 있게 살피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윤길 기자의 정리의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요. 낭만 닥터를 만드는 것은 정치다. 얼마 전에 끝난 이 드라마죠. 이 의사를 소재로 하고 있는데 의사와 의료진이 낭만을 가지고 환자를 진료하길 바란다면 그에 뒷받침하는 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특히 의료수가 현실화, 의료 전달 체계 그리고 지역 의사 확충을 하려면 결국은 증세를 포함한 복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현실화하고 증세를 해야지만 이거 가능합니다. 솔직하게 국민들 앞에 이야기하고 대신에 의료 서비스를 지방과 수도권 할 것 없이 얼마든지 제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솔직한 정치를 좀 기대하면서 우리 지방의 의료 현실도 해결해 나가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합계 출생률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여기인 것 같습니다. 지방에 살아도 아프면 치료받지 못하고요. 수술받지 못하는 환경이 계속된다면 그 어떤 저출생 정책도 또 지방 살리기 정책도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